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또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제가 이번 달 이제 목표가 10월 말까지 현재 포트를 플러스로 누적 수익을 좀 해보겠다 했었는데 사실 좀 아깝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좀 방어해가지고 또 좋은 수익률로 또 마무리할 수 있게 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지난 밤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알파벳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죠. 그래서 실적도 안 좋았고요. 또 국채 금리가 또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부담을 느꼈던 부분들이 또 다시 재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장전 공개 방송을 시장이 어렵던 좋던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시장만큼은 불가피하게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트레이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장전에 말씀을 드렸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면서, 또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으로도 같이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듀얼 모멘텀에 대한 종목을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장전 공개 방송 말씀드렸던 게 제로투 세븐이었고요. 오늘은 다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 오늘 시장 자체는 반도체 관련된 SK 하이닉스도 어닝 쇼크가 좀 나왔고, 또 지난밤에 알파벳에 대한 이런 이 클라우드나 그쪽 관련해가지고 좀 예상치보다 좀 하이하는 부분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오히려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아직까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운영하고 있는 VIP 포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수익 중이었던 반도체 종목들은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부근에 있거나 아니면 약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좀 과대 낙폭된 예를 들어서 평단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격 전략입니다. 또는 이 포트를 관리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반도체가 오늘 아침에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바이앤홀드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혹시나 반도체가 내려왔었을 때 이미 단가 대비해서 내려온 종목들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줄 때 확실히 낮춰줘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저는 이 가격 전략도 중요하고 좋은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이 전략을 짜면서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는 항상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오전 8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은 리뷰를 먼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현황 보여주시면은 하나씩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물론 지금 수익난 종목들은 좀 걷어들이고 있고요. 제가 이번 달에 손절을 짧게 나름대로 좀 잡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현재 지난달에 이어가지고 지금도 1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오늘 반도체 종목들 지난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또 급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거의 3%의 급락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한 3-4%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일반적인 시장에서도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이제 이 광군제 이슈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사후 면세 금액 한도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초에 과대낙폭주 위주로 제가 이 쌍바닥 잡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조금 더 트레이딩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짐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매수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나요? 거의 10%에 가까운 수익률로 기록을 하다가 조금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콘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수익권까지 갔다가 이 탄력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시장이 뭔가 주도 테마가 없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불안한 시장 환경 속에서는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간헐적으로 한 번씩 슈팅이 좀 나와주는 상황이 있고요. 나름대로 또 지수하고는 그나마 덜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전히 그래도 수익권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슨, 사실 이 사명을 보면은 요즘의 시장의 이 투자자분들의 심정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LIG 이렇게 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눈치 없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주식은 저는 항상 재밌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 LI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중동 정세 불안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한국과 사우디의 이 방산 쪽 관련된 논의가 뭐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천궁 2쪽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는 요인들 중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해지성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전히 뭐 이것도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플러스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할로 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 근데 생쇼의 특성상 제가 이제 분할 매매나 이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격을 딱 하나만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까지 뭐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애초에 이제 이틀 전에 그 MPO 이슈로 이거 그 장대 음봉이 좀 나와줬다가 좀 변동성이 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커지면서 같이 좀 내려오는 모습 보였지만, 분할로 들어간다면은 뭐 다시 한번 최근에 그 ARM 쪽 그 엔비디아의 그 CPU 쪽 있죠, 윈도우 PC용 CPU 개발에 따른 부분들, 뭐 ARM 이런 반도체 IP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몸값이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한 종목들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이번 달 이제 누적 수익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번 달 아직 거래일은 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어제처럼 한 2% 정도, 3% 정도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이 누적 그 손익으로 개념에서 본다면 뭐 20% 30% 정도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증시가 힘을 내준다면은 이번 달 정말로 운이 좋다면은 뭐 플러스로 한번 마감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인데요.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제 제작진분들 때 이제 넘길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을 고민했어요. 그때 한 2% 정도 올라가지고 조금만 7%까지 올라가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하려다가 또 이제 다시 내려오길래 또 다시 해야겠다 했는데 결국에 더 많이 날라갔습니다. 근데 우선은 오늘은 제가 봤었을 때는 들이댈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밑에 깔아두고 만약에 체결되지 않으면은 바로 그러니까 종가 체결은 안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는 9,370원이지만 저는 깔아두겠습니다. 종목명은 꿈비고요. 8,750원에 매수를 걸어두고 만약에 체결되지 않으면은 종가로는 편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장전 공개 방송에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어제 이 저출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역대급으로 좀 저출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중국 소비 쪽 관련된 행사도 있다 보니까 뭐 이왕이면은 약간의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부분들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 저출산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좀 찾다 보니까 뭐 제로투세븐도 하나의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장전 공개 방송을 말씀드렸던 거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꿈비도 나름대로 또 중국 쪽과 관련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두 가지 좀 모멘텀을 좀 잡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한 10% 좀 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별 테마 종목들은 또 못 갑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제가 깔아두는 이유는 그런 이유와 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용품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놀이방 매트나 유아용, 침구류, 그리고 원목 가구 등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이 중국 쪽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 대한 출산율 이슈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출산과 관련된 이런 정책적인 이런 관계자들의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이슈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조금 더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게 오늘 이슈가 아니고요. 어제 이슈였고요. 8월 출생아 수가 18,984명에 그쳤다. 1년 전보다 12.8% 감소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저희 딸도 아직까지 초등학교를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학급당 인원수가 상당히 좀 제가 학교 다녔을 때보다 상당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초등학교 때 한 반에 막 5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20명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은, 근데 지금 기사를 또 여러 개 찾아보시면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40년도 50년도 되면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한 반에 거의 뭐
학교에 뭐 10명 이렇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나라의 경쟁력 자체도 같이 경제력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출산 장려 대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만의 이슈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고 있고요. 또 주가 자체도 사실 바닥에서 살짝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좀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편입을 오늘 좀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출산율, 출생아 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사망자 수는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출산율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2,400명에서 2022년도가 21,700명. 근데 2023년도 올해 유난히 많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도 수많은 출산 장려 대책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뭐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런 언급 자체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이쪽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상장한 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뭐 사실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 의무 보유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좀 풀리는 것들을 좀 봤었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나 아니면 특수관계인의 지분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분들이 2년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장에 팔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뭐 틈새 종목들밖에 이제 할 게 없는 그런 장입니다. 뭐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을 그래도 이제 픽하게 된 요인은 조정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바닥권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기술적인 안전 마진 이런 게 확보됐다고 보고 갖고 오신 건지 바닥권 종목을 고르겠다 이런 전략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또는 과대낙폭주들을 최근에 좀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그리고 뭐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또 다시 한번 또 테마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10월 말까지 시간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8,750원 체결이 된다면은 1차 목표가는 9,450원, 2차 목표가는 1,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